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김도원입니다. 허리케인 하비에 이어 어마가 미국을 강타했습니다. 이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국제유가는 하락했지만 오히려 국내 정유와 화학주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유가 하락과는 달리 원재료 가격이 오르고 제품 가격 또한 올랐기 때문에 정유 화학 업종에는 단기적인 수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도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화학업종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73% 오른 5,780.86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화학이 각각 3% 넘게 상승세를 보였고 또 정유주들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S오일과 SK이노베이션, GS 등의 종목들이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KTB투자증권 매크로 팀장은 이러한 허리케인의 여파로 정유주 마진 스프레드가 상승한다는 기대감에 주가가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가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박스권 내에서 단기 조정을 받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면서 정유주 강세는 유가보다는 3분기 호실적이나 하반기 배당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허리케인으로 인한 업종 영향은 단기적이라고 봤습니다. 팀장은 역사적 데이터를 보면 영향은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허리케인 규모가 컸던 만큼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유가도 연말이면 배럴당 50에서 55달러 정도로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SK증권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국제유가 하락은 휘발유값 하락과 동반되는데 이번 경우는 오히려 유가가 하락하고 휘발유 가격은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원재료 가격은 떨어지고 제품 가격은 오르면서 정제 마진이 좋아졌다며 아주 단기적인 현상이며 단기간 오른 주가는 조정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네, 이렇게 잇따른 미국 허리케인으로 인해 국내 정유화학 업종들이 반짝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길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움직임 살펴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과 함께 전거래일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은행어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어제 전일 마감 동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21일 코스피 지수가 화학과 전기전자 업종에 강세 힘입어서 2360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5.36포인트 상승한 2359.08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코스피는 이날 전날 시각 2369.72포인트까지 치솟으면서 2370선 재진입을 시도했으나 오후 들어서 외국인의 투자자들이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인은 2,332억 원 매도 우위, 또 외국인은 동반으로 1,506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홀로 기관이 3,638억 원 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럼 자세한 마감 동향 지수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전일 2,359.08포인트의 마감을 지었고요. 0.66%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스닥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북 리스크 완화 등 영양 시총 상위, 반도체, 또 IT, 제약 등으로 이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하루 만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수급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29억 원 매수 우위, 또 외국인도 동반 376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고 이 기관이 홀로 368억 원을 덜어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자세한 지수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0.34% 상승한 656.53포인트의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마감 흐름도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를 업종별로 보면 이 등락이 엇갈린 가운데 화학과 정보기술 업종이 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음식유업과 화학, 또 의약품, 기계, 전기전자, 유통업, 운수창고 등은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섬유의복과 또 종이목재, 비금속 광물, 철감금속, 또 의료정밀, 운수장비 등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상승이 다소 우세했습니다. 특히 이날 화학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이 LG화학이 5%대나 뛰어오르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LG화학은 전일 대비 19,500원 오른 39만 2천원에 마감을 지었고요. 52주 신고가를 새로 섰습니다. 특히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일 245만 4천원보다 3만 6천원 상승한 249만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삼성전자 주가는 이날 장중 250만 원을 넘어서면서 지난 7월 25일 이후에 한 달 보름여 만에 250만 원 선에 재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황 개선 등에 힘입어서 이 하반기에도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호실적을 낼 것이라는 증권가들의 분석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상승률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당시 3분기에는 휴대폰, 또 디스플레이 부분에 감익이 예상된다는 이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주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을지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삼성 SDI, 또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기 순으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기관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 LG화학 순으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매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 LG전자 순으로 덜어내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에서는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GS건설 순으로 덜어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외국인이 에코프로와 신라젤, 또 원익 IPS 순으로 매수세를 보였고요. 기관에서는 에코프로, 또 우리산업 LNF 순으로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매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안랩과 셀트리온 순으로 덜어내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에서는 신라젠과 SKC 코오롱 PI,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순으로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거래일 마감 동향 국내 증시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간밤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네, 국제유가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유가는 11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런던 IC 선물거래소 브렌트유 11월 물도 이 전거래일보다 배럴당 0.22% 오른 53.90달러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텍사스를 강타했던 이 허리케인 합의 여파로 중단됐던 일부 정유시설이 재가동을 시작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랍에미레이트 등과 함께 원유 감산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는 소식 등이 유가 인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WTI 국제유가 1.24% 상승한 48.07달러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증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플로리다 지역을 강타했던 허리케인 어마의 피해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던 게 확인되면서 이 지수가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때 최고 위력인 5등급에 달했던 이 초강력 허리케인 어마의 위력이 이 플로리다에 진입하면서 열대성 폭풍 수준으로 크게 약해졌습니다. 자세한 지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1.19% 상승한 2257.37포인트의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네, 다음은 나스닥 지수입니다. 1.13% 오른 6432.26포인트의 마감을 지었고요. S&P 500 지수도 1.08% 오른 2488.1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까지 함께 살펴보셨고요. 계속해서 유럽 증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럽 주요 증시가 북핵 위기 등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가 수그러들면서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아시아 증시의 상승세가 유럽 증시로 계속해서 이어졌고 이 미국 증시 역시 오름세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IG 트레이더스의 마켓 애널리스트 조수아 마오니는 AF통신에서 금과 미국 국채, 일본 엔화 등 안전자산이 떨어지고 이 반대로 위험자산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네, CMC 마켓의 애널리스트 데이비드 웨이드는 이 북핵 위기 등 지정학적 이슈들과 특히 초강력 허리케인 어마 등에 의한 피해가 애초부터 우려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았다는 인식이 나왔다면서 이 증시가 강세를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앞서 카리브해를 초토화시킨 허리케인 어마가 지난 주말 미국 플로리다주에 상륙했지만 커다란 피해는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안심시킨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유럽 증시 어떻게 마감을 지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영국 지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TSE 지수 0.49% 오른 7,413.59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프랑스 캐크 지수입니다. 1.24% 오른 5,176.71포인트의 마감을 지었고요. 네, 독일 닥스 지수도 1.39% 빨간불 켜주면서 12,475.24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거래일 글로벌 증시 일제히 상승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종목들은 어떤 출발 예고하고 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예상 체결 지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 시각 2,376.58포인트의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659.21포인트의 상승세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종목들은 어떨 출발 예고하고 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동시효과 함께 확인해 봅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대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0.37% 내린 134,500원의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포스코입니다. 1.04%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3,500원가량 오른 34만 원에 현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모비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0.46% 오름세 이어가면서 1,000원 오른 21만 8천원의 출발을 예고하고 있고요. 오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롯데제과입니다. 현재 시각 현재가 19만 7,500원의 거래를 준비하고 있고요. 전일 대비 1,000원가량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롯데칠성입니다. 현재 시각 150만 원의 현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아모레퍼시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38% 상승한 26만 3,500원의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현재가는 전일 대비 1,000원가량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오리온홀딩스입니다. 0.77% 오른 26,050원의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카카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13만 500원의 출발 준비 보여주고 있고요. 등락률은 0.38%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셀트리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7% 오름세 이어간 11만 5천 원의 출발을 예상하고 있고, 이 현재가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200원가량 오른 모습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CJ홈쇼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20만 3,100원의 출발 예상을 하고 있고, 등락률 0.05% 오름세 이어가면서 전일 대비 100원가량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파라다이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37% 오른 13,700원에 현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서울반도체입니다. 0.67% 오른 22,550원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7년 9월 12일 화요일 국내 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출발 흐름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글로벌 시장과 국내 시장 마감 동향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남우 앵커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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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우입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먼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우 앵커 전해주시죠. 네, 전거래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전일장 대비 15.36포인트 상승한 2359.0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투자자별로는 사흘 만에 매도로 전환한 외국인이 1,362억 원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기관이 2,331억 원 순매도했으며 개인은 3,459억 원 순매수하며 장 마쳤습니다. 지수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7계약과 2,634계약 순매도인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2,370계약 순매수하며 장 마쳤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화학이 1.7% 올랐고 기계가 1.2%, 전기전자가 1.6% 상승하며 장 마감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유통업과 운수창고, 은행과 증권 등도 모두 강세를 기록했고 반면 운송장비와 건설업이 각각 1.4%와 1.6%가 넘는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철강금속과 비금속 광물, 전기가스업과 통신업, 보험과 종이 목재 등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 1.47% 상승한 249만 원에 장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기관의 순매수에 1.65% 상승한 73,800원에 장을 마쳤고 장중에는 74,200원을 터치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글로벌 신용평가사 S&P의 신용등급 전망 하락 소식에 각각 0.3%, 0.6%, 3.5%가 넘는 낙폭을 보였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S&P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3사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신용등급은 A-등급을 유지했습니다. 등급 전망 부정적은 향후 신용등급 하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전기차 시장 확대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배터리 관련주들의 상승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내연기관차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5.2%가 넘게 오른 39만 2천 원에 장을 마쳤고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 역시 각각 5%와 2%대 상승률을 시현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화학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3사는 2020년까지 전기차용 2차 전지 성능의 혁신과 고도화 등 기술 개발에 약 6,100억 원가량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인 일진 머티리얼즈와 후성, 코스모 신소재와 삼화 콘덴서 등도 6에서 14%가량의 급등세를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현지 화학공장의 설비 복구가 지연되면서 정유와 화학주들의 상승세 역시 눈에 띄었습니다. 롯데케미칼과 S오일 등이 동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전력과 네이버, 삼성생명과 SK텔레콤 등은 하락세를 기록했고 한화손해보험이 2,153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에 5.9%가 넘게 하락했습니다. SK증권은 주식수 증가에 따른 희석으로 2017년과 2018년 BPS 주당 순자산 가치가 각각 7.9%와 9.3%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96개 종목이 상승했고 416개 종목이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2.24포인트 상승한 656.53포인트에 빨간불 켜주며 장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378억 원과 28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으며 기관 쪽에서는 368억 원 순매도하며 장 마쳤습니다. 비금속과 기계장비, 일반 전기전자와 오락문화 등이 상승했지만 통신서비스와 음식료 담배, 섬유 의류와 출판 매체 복제 등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로엔과 SK머티리얼즈 등도 역시 하락세를 기록했으며 특히 나노스는 2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에 4.9%가 넘게 큰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포스코캠텍이 10.7% 급등했고 메디톡스와 CJ E&M, 컴투스와 GS 홈쇼핑 등이 동반 상승하며 장 마쳤습니다. 부방이 계열사 호재로 14.01% 급등했습니다. 부방은 계열사 테크로스의 선박 평형 처리 장치 신제품이 국제해사기구 IMO의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과 하락 종목은 각각 498개 종목과 630개 종목이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4.4원 상승한 1131.9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선물 9월물은 3포인트 상승한
310.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부터 짚어드렸습니다. 뒤를 이어서 전일장에서 특징 보였던 특징주 4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텔콘이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관계사 비보존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오피란제린의 적응증 확장을 위한 국내 임상 이상 시험 승인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서 비보존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진행한 복강경 위절제술 환자 대상 수술 후 통증 임상 이상 시험에서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과 통증 강도 감소 등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비보존 관계자는 미국에서 진행할 임상 3상에서는 복강경 수술뿐만 아니라 인공고관절 수술 환자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보존은 지금까지 도출한 임상 이상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의 개발 목표를 기존 마약성 진통제를 대체하는 것으로 높여잡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름 올렸던 종목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텔콘 종목 현재 오늘장에서는 1.29% 정도의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0원 추가로 오르면서 4,32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종목입니다. 미국에 불어닥친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현지 화학 공장의 설비 복구가 지연되면서 화학주들이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LG전자가 큰 폭의 오름세를 시현했습니다. 미국 에틸렌 생산량의 55%가 집중된 텍사스 지역의 화학공장 설비 중단이 이어지게 되면서 화학주들의 상승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지 생산량이 줄어들수록 제품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대신증권은 3분기에 화학주가 수급이 좋았던 데다 허리케인이 발생하면서 화학제품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텍사스 지역의 일부 공장이 재가동된다고 해도 홍수 피해를 입은 시설이 완전히 복구될 것으로 보이는 이달 말까지는 화학 주가 상승을 예측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 이름 올린 LG화학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0.6% 정도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500원 떨어진 38만 9,500원 선에서 현재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로 제노포커스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노포커스 역시 어제장에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3D 낸드 공정에 필요한 산업용 효소 카탈레이즈를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업체에 공급한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카탈레이즈가 주목받는 이유는 반도체 공정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반도체 공정 가운데 웨이퍼 엣징과 세척 시 과산화 수소가 필요하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과산화 수소를 분해하기 위해 또다시 중화학 제품을 사용하면서 2차 환경오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국 공장은 전체 라인에서 과산화 수소 분해 시 제노포커스의 카탈레이즈 효소를 사용하고 있다며 중국 공장이 지난 2014년 5월부터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매출은 전년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향후 3D 낸드 생산이 늘면서 공급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름 올린 제노포커스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53% 정도의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올해 비약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는 호재가 들어오면서 19,050원 선에서 현재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목으로 이마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마트 역시 중국 사업 철수 소식에 어제장에서 오름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부진을 거듭해온 중국 사업을 곧 접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현재 중국 부문의 영업 적자는 올해 179억 원, 내년에 148억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며 중국 매장의 영업 중단이 연내 확정되면 매출액 감소 영향은 0.4%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목 이마트 종목입니다. 현재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0.23% 파란불 켜주면서 21만 5천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일장 특징주 4가지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간밤 아시아 주요국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일 아시아 주요 증시는 북한을 둘러싼 지정학적 우려가 일시적으로 완화되면서 대부분 상승 마감했는데요. 그럼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전장 대비 270.95포인트 오른 19,545.77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도쿄 증시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된 데 힘입어 강세를 달렸습니다. 이어서 대만 증시입니다. 대만 가권 지수는 전장보다 37.79포인트 내린 1,572.16포인트로 문을 닫았습니다. 대만 증시는 주요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증시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11.18포인트 오르면서 3,376.4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중국 증시는 투자 심리가 살아난 영향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시아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10일 화요일 국내 시장 출발 상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기관이 장 내내 매수세를 보이면서 2360선 턱 밑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발 구간에서의 양장 지수 움직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장 모두 개인 쪽에서 빨간불을 켜주게 되면서 현재 코스피 지수는 0.3% 상승한 2366.2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닥 지수 역시 현재 0.3% 정도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83포인트 오른 658.36포인트에 현재 양장 모두 오름세를 시현 중입니다. 오늘 출발 구간에서의 양장 지수 움직임부터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3% 상승 흐름 보이면서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업종과 종목별로는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업종별 현황입니다. 네, 어제 업종별로는 화학과 정보기술 업종이 특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현재 기계 업종이 가장 크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31% 오름세 시현하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S 윈드가 상승세 견인하고 있습니다. 6%대 넘게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국의 해상 풍력 단지를 건설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6.19% 오르면서 26,6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온시스템입니다. 한온시스템은 3.91% 오른 11,9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서 한신기계가 2.16% 상승한 4,0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확인해볼 업종은 의약품 업종입니다. 의약품 업종 현재 1.24%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크게 오르고 있는 종목은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진원생명과학은 현재 2%대 가깝게 상승폭 시현하면서 6,7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신풍제약 우선주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0.98% 오른 4,64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진약품이 0.97% 오른 1,400원에 유한양행이 0.9% 오른 22만 3천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확인해볼 업종은 은행 업종입니다. 은행도 역시 1%대 넘게 올라주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짚어보면 우리은행이 가장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1.73% 상승하면서 17,600원 기록 중에 있고요. 광주은행은 0.42% 오른 12,050원에 기업은행이 0.35% 오른 14,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는 비금속 광물과 보험업, 운수장비와 철강금속, 증권업종 순으로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통업종이 가장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0.21% 하락하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보면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가 가장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1.42% 빠진 24,250원 기록하고 있고요. 신성통상이 0.97% 하락하면서 1,0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 업종별 현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현재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좋은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0.28% 어제보다 7,000원가량 오르면서 249만 7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0.54% 오른 74,200원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경신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카카오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3만 500원 선 지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0.05%,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30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0.74%가량 올라주면서 13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 한국전력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4만 9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 업종과 종목별로 움직임 살펴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역시 현재 상승하고 있는 업종이 더 많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업종은 7가지 정도 되는데요. 먼저 상승하고 있는 업종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랑분화 업종이 1% 넘게 오르면서 상승세 주도하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그널 엔터테인먼트가 13.6%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76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4.7% 오른 8,6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에 트와이스가 컴백한다고 하는데요. 그 소식으로 인한 기대감으로 강세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SM입니다. SM은 5%대 올라주고 있습니다. 31,4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반도체 업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1.02% 오름세 시현하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짚어보시면 PSK가 6%대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기록했는데요. 7.04% 오른 26,600원 기록하고 있고요. 피델릭스가 5.42% 상승한 2,23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IT 부품과 IT 하드웨어, 운송 부품 순으로 업종별 상승세 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는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이목재 업종이 1%대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무림 SP가 0.96% 하락하면서 하락세 견인하고 있습니다. 3,08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동화기업도 1.57% 밀리면서 34,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업종별 움직임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0.17% 상승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 11만 5천 원 선에서 거래 지속되고 있고요. CJ ENM도 현재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0.39% 오른 7만 6,8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는 현재 하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0.61%가량 밀리면서 55만 6,100원에 거래되고 있고, 로에는 0.48%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300원가량 오르면서 8만 3천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미팜입니다. 코미팜 1%대 가까운 하락세 시현하고 있는데요. 0.93% 빠진 37,500원 기록하고 있고, SK머티리얼즈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16% 오른 18만 2,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업종과 종목별 움직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 체크해 보셨는데요. 이어서는 현재 시각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우 앵커 수급 흐름 전해주시죠. 네, 오늘 출발 구간에서의 주요 투자자별 수급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현재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오늘 매도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각각 495억 원과 68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 개인 쪽에서는 562억 원 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같은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50억 원 담아내고 있고, 외국인이 20억 원, 기관은 13억 원가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개인이 949계약 빨간불 켜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49계약과 67계약가량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 구간에서의 투자자별 수급 흐름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모두 팔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승하고 있는 지수 흐름, 장 마감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짚어보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리포트는요, KB증권에서 내놓은 테크윙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이제부터가 전성기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하반기부터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 내용 전해주시죠. 네, 2017년 하반기부터는 전방 산업의 후공정 투자 증가에 따른 테크윙의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공정 장비는 라인 증설 시 일회성의 대규모 발주가 나오는 데 반해서 후공정 장비는 통상적으로 칩 생산량 증가가 일어난 후에 발주가 단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2017년 하반기부터 주요 고객사들의 모바일 디램 및 3D 낸드 출하 증가 등으로 메모리 반도체용 테스트 핸들러의 발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모듈과 SSD 핸들러, 그리고 비메모리용 핸들러 등의 신규 매출까지 추가되면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던 자회사 ENC테크놀로지의 실적 개선 역시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7년 국내 최대 OLED 디스플레이 기업의 베트남 후공정 라인에 모듈 공정용 외관 검사 장비가 양산 채택되면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큰 폭의 실적 개선을 나타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68억 원에 불과했지만 양산 매출이 본격화되는 하반기 매출액은 276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8년 셀 공정용 자동화 검사 장비로의 라인업 확대 역시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뒤를 이어서 하반기와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모멘텀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2017년 테크윙의 실적 흐름은 뚜렷한 상저하고 패턴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고 리포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017년 전반기 연결기준 실적은 매출액 761억 원, 영업이익은 124억 원으로 다소 부진했습니다. 원인이 고객사 투자가 전공정 위주로 이뤄졌던 것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SK하이닉스의 모바일 드램 출하 증가, 마이크론과 샌디스크의 3D 낸드 출하 시작 등으로 메모리 반도체용 테스트 핸들러의 대규모 발주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 하반기 매출액이 1,36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78억 원으로 큰 폭의 개선세가 나타날 전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KB증권은 테크윙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커버리지를 게시를 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4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가 글로벌 점유율의 70%를 상회한다는 점. 두 번째로는 비메모리 및 모듈 공정으로의 장비 포트폴리오가 확장된다는 점. 세 번째로는 인텔과의 협업 확대, 그리고 중국 반도체 굴기의 수혜, 마지막으로 소모성 부품 판매를 통한 매출의 안정성과 고수익성을 감안한다는 점을 고려를 했습니다. 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목표 주가는 22,0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확인해본 테크윙 현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크윙 종목 어제장에서는 8%가 넘는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장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도 0.84%가량의 빨간불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150원 오른 17,950원 선에서 현재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테크윙 종목 주가 흐름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리포트입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이마트에 관한 종목 리포트인데요. 제목이 부진했던 8월대 중국 사업 철수 가시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이마트의 3분기 실적에 관한 내용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지난 8일에 발표됐던 8월 매출 동향은 역시 부진했던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 대형마트 기존점 성장률은 5.5%가량 감소세를 기록을 했고 창고용 매출의 성장률은 9.3%로 증가하기는 했지만 전월 대비 5%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특히 다만 추석 명절 시점 차이가 반영된 결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9월의 개선은 가능할 것이다라는 게 오늘 리포트의 입장입니다.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8%와 2%가량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최근 이마트는 중국 내 6개 매장 가운데 5개에 대한 매각을 협의 중입니다. 지난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된 연내 완전 철수가 가시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가 소유인 잔여 한 개 매장 역시 연내에 정리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 중단이 연내 확정될 경우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추정 실적에 반영된 중국의 영업 적자는 2017년 179억 원, 2018년에는 148억 원가량입니다. 실적 개선 효과는 약 2.3% 수준입니다. 2017년과 2018년 중국 부문의 예상 매출액은 1,166억 원과 690억 원가량으로 영업 중단 시 매출액 감소 영향은 0.4%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영업 중단 시 손익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역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마트 종목에 대한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은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이어지는 내용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 쇼핑몰 규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 계속해서 정책과 규제적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완전 철수와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된 면세 부문 매각을 고려하면 2018년 이후 추정 실적이 상향될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리포트에서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대외 변수 부진에도 양호한 별도 실적, 그리고 신규 사업의 고성장세, 마지막으로 부진 사업 부문, 면세점과 중국 사업인데요. 이 사업 부문의 정리 가능성 확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포트에서는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29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본 이마트의 현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 현재 시각 주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제장 종가와 같은 21만 5,500원 선에서 현재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마트 종목까지 현재 흐름 체크해 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SK가스에 관한 종목 리포트인데요. 밸류에이션 매력적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 SK가스가 수혜를 입을 전망인데요. 어떤 부분에서 수혜를 입을지 내용 확인해 주시죠. 네, 먼저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LNG 차를 살 수가 없고 LPG가 허용된 차종도 역시 택시나 렌터카, 경차와 7인승 이상의 RV 등으로 제한이 돼 있는데 최근 정부는 경유차가 미세먼지 오염원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미세먼지 배출이 거의 없는 LPG 차량의 보급 확대를 검토해 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6일 5인승 레저용 차량까지 일반인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후에는 2000cc까지 LPG 차량을 확대하거나 LPG 연료 사용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감소세에 있었던 국내 운송용 LPG 수요가 법 개정 속도에 따라서 증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면서 오늘 SK가스 종목에 대한 수혜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프로파는 에틸렌 계열의 석유화학 제품인 프로필렌 원료로 활용이 가능한데 납사 대비 가격 경쟁력이 상승하면서 그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효성과 SK 어드밴스드 등의 설비 증설 효과를 비롯해서 중국 PDH 공급을 중심으로 한 신규 수요 확대 등으로 인해서 SK가스의 석유화학 원료용 프로판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실적 호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뒤를 이어지는 리포트 내용까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SK가스의 주력 자회사인 SK 어드밴스드는 프로판에서 수소를 제거해 석유와 기초 유분인 프로필렌을 생산할 수 있는 PDH 공장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해의 경우 이 프로필렌 프로판 스프레드 확대로 인해 SK가스가 SK 어드밴스드에서 인식한 지분법 손익이 188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SK 어드밴스드에서 인식한 지분법 손익이 125억 원에 이르고 있어서 향후 프로필렌 프로판 스프레드 차이에 따라서 이익 기여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리포트의 내용입니다. 리포트에서는 이 SK가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실적 하향 등을 반영해서 15만 원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가 2018년 예상 기준 PER의 5.9배, PBR의 0.6배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LPG 사용 확대 수혜 등을 고려할 때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라는 점에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를 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살펴본 종목인 SK가스의 현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가스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에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제장 종가와 같은 10만 5,500원 선에서 현재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SK가스 종목 현재 흐름까지 체크해 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 리포트입니다. 역시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제일기획에 관한 종목 리포트인데요. 하반기 실적 걱정 없다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 광고 시장에 관한 내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에는 광고 경기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기대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3분기 광고 시장 회복세는 조금 더뎌 보인다라는 게 오늘 리포트의 분석입니다. 중국 지역 역시 사드 이슈로 인해서 지난 3분기 매출 총이익은 전년 대비 3% 감소했던 시기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회복세를 기대했지만 그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에 일부 광고 물량이 4분기로 이연되면서 오히려 4분기 실적 모멘텀은 더 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해외 지역의 매출 총이익은 중국을 제외하고 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형 광고주들의 이탈로 큰 폭의 역성장을 기록했던 북미 지역 또한 하반기로 갈수록 갤럭시 노트 8의 효과와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 등으로 인해서 사업 확대 효과가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와 4분기 매출 총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3%와 14%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인력 효율화에 따라서 영업이익 성장폭은 탑라인 성장폭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분기 호실적 이후에 3분기와 하반기는 어떻게 이어질지 오늘장 리포트에서 계속해서 분석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2분기 호실적으로 인한 주가의 급상승 부담으로 인해서 최근 이 제일기획의 주가 흐름은 부진을 겪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는 지난 8월에 기록한 연중 고점 대비 11.1% 하락했습니다. 단기 급등 부담 외에도 부동산 대책에 따른 일부 소비 심리 위축 우려와 또 신정부의 정책적 불확실성 존재로 광고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4분기부터는 반등할 흐름을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내년 2월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되고요. 또 연내 M&A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배당 매력이 부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최근의 하락 국면을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게 리포트의 조언입니다. 또한 B2B 영역에 대한 광고주의 마케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일기획은 B2B 업체와의 소통 채널인 컨퍼런스와 이커머스 사이트 등의 운영 관리부터 CES, IFA 등의 대형 행사에서 B2B 시장 타깃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4월 인수한 영국 법인 파운디드와 지난 3월에 인수한 캐나다 컨설팅 법인 PSL 모두 B2B 영역에서 역량을 갖춘 업체로 이 B2B 부문이 신성장 동력에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포트에서는 전체 총 매출액에서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B2B 부문이 점진적으로 비중이 더 확대될 전망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제일기획에 대해서 목표 주가는 27,000원으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를 했습니다. 네, 오늘의 살펴본 마지막 종목 제일기획의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기획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도 현재 0.27%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남미 지역에서 광고 시상식에서 연이어 수상을 했다라는 호재가 들어오게 되면서 50원 상승한 18,650원 선에서 현재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목까지 주가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리포트를 통해서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의 양시장 개장 특징주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오늘은 오전장 개장 특징주 4가지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보실 종목은 세로닉스입니다. 네, 세로닉스가 장 초반부터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회사 가치가 부각되고 이 태양광 산업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닉스 21.66% 오른 7,9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TB 투자증권은
이날 세로닉스에 대해 자회사의 가치 및 저평가 매력이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원은 자회사 LNF 주가 상승에 따른 이 지분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며 산코코리아 및 JH 화학공업의 턴어라운드 전망을 고려하면 저평가 매력이 증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로닉스가 지분 16.3%를 보유 중인 이 LNF의 주가는 오전장부터 상승세를 보이면서 2차 전지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주가 기준으로는 이 지분 가치는 1,654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세로닉스가 지분 16.3%를 보유 중인 LNF의 주가가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주가 세로닉스가 계속해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제이웨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이웨이가 대규모 자금 조달 기대감에 오전장부터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함께 짚어보시죠. 네, 제이웨이 9시 40분 구간입니다. 현재 시각 1.83% 내린 2,94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제이웨이는 타법인증권 취득자금과 또 운영자금 등 총 5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전날 공시했습니다. 보통주 192만 8천 주가 새로 발행되면서 이 LK판텍 등에 배정됐습니다. 또 제이웨이는 60억 원 규모의 3호 전환사채도 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표면 이자율과 만기 이자율은 각각 1%와 3%이고 이 사채 만기일은 2020년 9월 22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6거래일 인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250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함께 짚어보시죠. 네, 삼성전자입니다. 9시 41분 구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20% 내린 248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부터 6거래일 연속으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이날 반도체 섹터에 대한 수익 전망을 상향하고 긍정적인 의견을 지속한다면서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31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연구원은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재점화됐다면서 이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예상치를 종전 13조 8천억 원에서 14조 2천억 원으로 소폭 상향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4분기 및 내년 실적은 더욱더 개선될 전망이라며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55조 원에 달할 전망이고 또 내년에는 61조 9천억 원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LG유플러스입니다. 이 LG유플러스가 신성장 동력이 부각될 것이라는 증권과 전망이 나오면서 오전장부터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LG유플러스입니다. 현재 시각 0.37% 오른 13,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SK텔레콤과 KT 등 다른 통신주들과는 조금은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의 강세는 3분기 호실적 전망과 또 3월 인터넷 등 신성장 동력이 다시 한번 주목됐기 때문입니다. KB증권연구원은 신성장 동력뿐만 아니라 3분기에 견조한 실적이 전망된다며 이 요금이나 이슈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해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오전장 눈에 띄는 이 특징주 종목들 4가지 종목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오전장 종목들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을지 양시장 상위 종목 위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상승률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일진다이아입니다. 네, 전일 대비 등락률 18.35% 오름세 이어가면서 22,25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장에는 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연속으로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종목은 코오롱 머티리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소차 핵심 기술 확보했다는 소식에 이틀째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9.70% 오른 3,000원 중반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CS윈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CS윈드 8.38% 오른 27,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세를 보였지만 계속해서 코스피 지수가 상승률을 보이면서 이 CS윈드 역시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대유 에이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10.61% 오름세 이어가면서 이 등락률 주가가 9% 이상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3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TCC 동양입니다. 전일 대비 5.29% 오름세 이어가면서 2,3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 전장에는 전일 대비 9% 넘게까지 상승률 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 화장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화장품 업종들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이 한국 화장품도 그 영향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56% 오른 12,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일진전기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1등을 달리던 일진전기가 오늘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5.69% 오른 5,3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한원시스템입니다. 4.35% 오른 1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률 첫 번째 종목은 동부제철입니다. 등락률 4.52% 내린 8,8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주연테크입니다. 오늘 오전장 특별한 뉴스는 보이고 있지 않고요. 2.49% 내린 901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신도리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5% 내림세 이어가면서 6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상승률 이어가다가 오늘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바로 화승 인터스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2.99% 내린 16,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현제약입니다. 2.14% 내린 36,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대웅 종목입니다. 역시 2.79% 내림세 이어가면서 13,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률 첫 번째 종목 시그널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 실적 개선과 재무 구조 개선이 나왔다는 소식과 함께 등락률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7%나 넘게 뛰면서 421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로닉스입니다. 오늘 이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세를 돌아섰지만 아직까지는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74% 오른 7,8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나라MND입니다. 12.36% 오른 4,9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국계 매수세 유입이 지속돼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마감장까지 유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바로 선택인데요. 네, 11.99% 오름세 이어가면서 1,000원 중반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바로 하락률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SA입니다. 첫 번째 종목 11.79% 내린 4,3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파인테크닉스 9.45% 내림세 이어가면서 2,000원 중반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FTEN이 8.12% 내림세 이어가면서 3,2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떠한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시각에서 제조업 시장에 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미국 등 주요 경제권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심리를 측정하는 서베이 지표들이 잘 개발되어 왔습니다. 특히 미국의 ISM이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번 달에도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호조를 보였다고 합니다. 서비스업 지수를 함께 비교해보면 미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소비 중심의 국가이기도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서비스 및 소비 경기가 제조업에 비해 우위를 보이는 상황이 꾸준히 이어져 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특히 올해 들어서는 제조업 지수가 개선 속도나 레벨 측면에서 모두 서비스업 경기를 빠르게 앞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2011년 이후 진행된 기존 성장률 둔화 사이클에서 나타났던 것과는 다르게 제조업 경기 및 투자 사이클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국면에 진입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그 점에 착안해서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리포트의 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조업 지수가 서비스업 지수를 역전한 상황에서 특히 제조업 중에서도 산업용 원자재 부문을 자세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리포트 내용은 제조업 시장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수의 스프레드를 산업용 금속 가격에 매칭시켜 보면 이 두 지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리포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 사이클의 바로미터인 산업용 원자재 가격을 매우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눈여겨볼 만하다고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나아가서 산업용 원자재의 수요 개선 기대감이 유효하고요. 여기에서 재고 수준이 상당히 타이트해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소재 영역에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차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종류별로 다소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최근 수요의 꾸준한 회복과 더불어 주요 산업용 원자재의 재고 레벨이 빠르게 낮아지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가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를 바탕으로 재고 수준도 우호적인 여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산업용 원자재의 견조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9월 이후 산업용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들도 들리고는 있지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언급한 내용들을 정리해보자면 처음에 언급한 것과 같이 글로벌 산업 경기의 회복세가 주는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구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 다음 차트에 나온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를 살펴보면 글로벌 산업 사이클 회복 국면에서 보다 탄력적인 수출 회복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산업용 원자재 가격은 전체적인 수출 단가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점을 조합하면 결국 수출 물량과 단가 모두 우호적인 여건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고 리포트에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수출에 대한 우려, 나아가서 증시의 이익 사이클 둔화에 대한 우려가 당장은 부담스러운 국면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7월 말부터 다수의 부정적 소재들이 등장하면서 이 지수의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펀더멘털 측면에서 강건함이 유지될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소재들이 존재하는 만큼 앞으로의 지수 방향성을 더 기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조업 지수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 특히 산업용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들 움직임 주목해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증권가 시각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전략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네, 증시온에어 일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으로의 유류 공급을 30% 이상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를 결의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국내 증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흐름 보일지 장 마감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내일 아침 저희는 장 시작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